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네, 강원도 강릉시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의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가운데 돌발 가뭄이 강원 내륙과 해안 전역에서 기후 위기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지난 10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가뭄 96건 중 39건, 즉 41%가 돌발 가뭄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발 가뭄은 강수 부족과 고온, 증발산 증가가 맞물리며 불과 몇 주 만에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특징을 보입니다. 내륙 지역 원주는 전체 가뭄의 73%가 돌발 가뭄이었고 철원과 영월, 홍천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강릉은 해안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돌발 가뭄 발생률이 낮지만 최근 10년간 11건 중 4건이 돌발 가뭄이었습니다. 올여름 강릉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28%에 불과했고 평균 기온은 3.9도 높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대로 추락했습니다. 생활과 농업, 공업용수를 동시에 위협하는 사회경제 가뭄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돌발 가뭄이 해안에서도 이 정도라면 내륙은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돌발 가뭄의 파장은 단순한 물 부족을 넘어섭니다. 여름철 토양과 대기가 동시에 건조해지면 산불 위험이 급증합니다. 실제 여름철 산불 발생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9.2건으로 2015년 이전보다 2배 늘었고 2018년 폭염 때는 10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 역시 돌발 가뭄이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강릉 또한 물 부족이 산불과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재난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대형 저수지에 의존한 중앙집중식 수자원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동해안의 속초가 지하댐을 활용해 축제를 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강릉은 단일 저수지의 생활용수 87%를 의존하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댐과 같은 분산형 저장시설 확충과 더불어 습지와 산림 보전으로 홍수와 가뭄을 완충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후 급변 시대, 돌발 가뭄은 더 이상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시적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륙과 해안 모두 분산형 수자원 관리 체계와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5대 호 중 하나인 이리호에서 기후변화와 오염이 맞물리며 유해 조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털리도시의 이리호 호수 서쪽은 녹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창궐해 호수색이 변한 것이고 물가에는 링비아라는 남조류 사체가 머리카락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열대에서 주로 번성하는 링비아는 이제 온대 지역에서도 나타나 부패 시 악취와 피부 자극, 심지어 동물 폐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녹조 대발생을 겪은 뒤 폐 질환이 악화돼 지금까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당시 수돗물에 독소가 섞여 주민 50만 명이 식수를 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리호 서부 분지는 농장과 도시에서 흘러들어온 오염 물질과 얕은 수심 때문에 녹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녹조 번성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독소가 관측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해조류의 진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링비아와 돌리코스 퍼뮴까지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조류인 돌리코스 퍼뮴은 더위와 추위 모두에 강해 생존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독소를 배출해 공중 보건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녹조와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도 주목받습니다. 5대 호 일대는 천식벨트라 불릴 정도로 천식 환자가 늘었고 연구진은 에어로졸화된 조류 독소가 폐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위해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미국 정부와 오하이오주는 하수 처리, 비료 감축, 농업 관행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녹조 감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해조류 번성은 증가세에 있으며 경제적 피해는 미국에서만 연간 22억 달러, 한화 3조 6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인체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류 독소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 또 물고기와 농작물, 공기를 통한 노출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데이터 축적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후위기와 맞물린 유해조류 확산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과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적 대화가 생중계에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불로장생과 노화 정복 기술을 화제로 삼으면서 장기 집권과 권력 유지 욕망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CCTV 생중계 화면에는 시 주석이 예전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70세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시 주석은 웃으며 금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핫 마이크 상황으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사적 대화가 전 세계에 공개된 것입니다. 1953년생인 시 주석과 1952년생인 푸틴 대통령은 모두 만 72세 동갑입니다. 두 정상은 각각 12년, 25년째 권력을 유지 중이며 헌법 개정을 통해 시 주석은 종신 집권,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후계자나 경쟁자 부재 속에서 건강과 장수는 곧 권력의 수명과 직결될 문제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시 주석이 언급한 150세 수명은 미국 기업가 브라이언 존슨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슨은 고압 산소요법, 대량의 영양제, 아들의 혈장 주입 등 극단적인 실험을 통해 영노화를 시도하며 연간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수백 년을 사는 생물 연구를 바탕으로 2150년 이전에 150세 초장수 인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장기 이식 역시 과학계가 도전 중인 분야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동물장기의 인체 이식 등 여러 방식이 실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불멸에 가까운 결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장기 이식 환자가 수개월을 버티지 못하거나 오가노이드가 장기 전체를 대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대 중국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49세에 생을 마감한 사례. 김일성 북한 주석이 120세 무병장수를 꿈꾸며 만수무강 연구소를 세웠지만 82세에 숨진 사례처럼 권력자의 불로장생 염원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시진핑 푸틴의 대화는 권력과 생명의 유한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온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배제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자 지구를 리조트 단지와 하이테크 산업지구로 전환하는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회람 중이라고 8월 30일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밝힌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안으로 가자 재건, 경제 가속 및 변화 신탁이라 불립니다. 총 38쪽 분량의 문건은 가자 주민 200만 명 이상이 모두 자발적으로 국외나 제한된 안전구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 주민은 개발 권리 대신 디지털 토큰을 받고 이를 활용해 해외 이주 비용을 충당하거나 가자 내에 6에서 8개의 인공지능 스마트 도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약 7만 5천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프로젝트는 가자에 남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도로와 항구, 공항, 담수화 시설,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공장, 데이터 센터와 리조트 단지 등 대규모 개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 자금 투입 없이 1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로 조달하며 10년 뒤 수익을 4배로 불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가자 주민의 대규모 소개가 불가피하며 재정착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남수단, 인도네시아, 소말리랜드 등과 이주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분쟁이나 위기 상태에 놓인 나라들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서한지구 합병도 본격화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안보 내각회의에서 서한 합병이 공식 의제로 상정됐으며 이는 서방의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가자 전쟁 이후 서한에서는 최소 15개의 신규 정착촌이 승인됐고 3만 9천 호 이상이 건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1,2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의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탁과 서한 합병 추진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